그리고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은 이게 좀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네. 사회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올 연초에도 그랬잖아요. 함께 싸우겠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했고 사실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를 계속 수차례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그 연장 차원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런 염려도 그렇죠. 있어요. 예. 사실은 그 선동 내지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나라에서 법원이 습격당했던 적이 있나?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적어도 그건 안 했어요. 네. 그렇죠. 몰라 6.25 때는 있었을래나? 뭐 전쟁 중에는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뭐 80년대 이른바 법정 투쟁을 할 때도 네. 법정에 나가서 거기서 변론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뭐 거기서 논박을 벌였던 것이지 네. 법정을 때려 부시자 이랬던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완전 무법천지인 거죠. 법원을 습격해갖고 거기서 난동을 벌였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윤상현 의원이 가장 많이 지금 우리 네.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정광훈 씨 만나가지고 90도로 인사를 또 했었고 또 이제 서부지법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강남서 소장하고 통화해가지고 훈방 조치 얘기를 해서 뭐 풀려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면면이 이게 뒤에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 또 이제 아까 이제 유도 선동 말씀하셨지만 또 윤석열 피의자까지 계속 뒤에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있죠. 예. 그런 효과가 있죠. 음. 그러면서 뭐 별일 없을 거다. 뭐 그렇죠. 그러면서 훈방된다, 훈방될 거다. 훈방된다고 하니까 믿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일부 사실은 이게 경제적 이익하고 크게 관련이 되어 있죠. 요새 경제적이야. 이른바 그 시사 뭐 극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슈퍼챗, 예, 이른바. 슈퍼챗을 비롯해서 뭐 후원금 뭐 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돈 벌려고 자꾸 그런 자극적인 장면을 필요로 하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장면을 화면에 담을 수 있어야 조회수도 올라가고 뭐 후원금을 받아도 더 받을 테니까 그런 것을 연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일부 잘못된 사람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마치 배우의 총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정광훈 지금 목사라고 지금 스스로 칭하는 네.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맞물리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이건 법적으로 단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짓 하면 정말 중벌을 받는다. 이거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네. 그 법원의 재산적인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끝까지 다 물려야죠. 그러니까요. 이걸 국민들이 보면서 만약에 이게 뭐 솜방망이 처벌이나 그 국민들의 정서 안 맞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사실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또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예. 사실은 범죄를 따지면 검거율은 높습니다. 대신 잡아. 처벌이 약해요. 다른 나라를 보면 검거율이 떨어져요. 네.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CCTV 잘 돼 있고 또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몇 안 돼요. 근데 다른 나라는 검거율이 낮은 대신에 잡히면 그냥 중형을 선고해 버리는. 그렇네요. 이른바 예. 일벌 100개 아하. 보면서 비슷하게 하면 이렇게 중한 형을 받으니까 따라하지 마. 네. 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좀 거꾸로죠. 근데 네. 이번 사태는 중형을 선고해서 이게 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려는 행위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되고 네.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은 경찰력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세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너무 세서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경찰을 때려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미국 네. 같으면 어디 손을 대요. 그 손댔다가 뭐 현역 국회의원 아니라 국회의원 할아버지도 거기서 바로 현행범 체포돼 갖고 뒤로 수갑 그렇군요. 채우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단죄를 해야 예. 진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국민의힘이 정말 이 민주주의 이 바운더리에 있는 민주정당이 맞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사태도 그렇고 이른바 극우 이 세력과도 그렇고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춰지는 모습은 네. 저게 합법적인 합헌적인 정당이 합헌적인 맞나라는 의문을 계속 들게 하죠.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이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태도가 확 바뀔 수 있는 계기는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당 후보로 확정된 후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가 나오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높은 확률로 거기서 선출된 확정된 후보는 지금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예. 표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과 같은 그 스탠스로는 득표율 몇 퍼센트 나오겠어요. 근데 지금 오판하는 게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지금 지지율 올랐다고 지금 오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선거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선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계속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다른 선거면 모르겠어요. 네, 네.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시도지사 선거 같으면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게 영남에선 더 먹혀.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는 선거구가 그냥 하나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모든 유권자는 다 투표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선거보다도 대선은 사실은 이른바 중도표를 잡아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집토끼만 갖고는 절대 못 이기는 선거란 말이에요. 영남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죠. 하지만 대선을 예.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그 대선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네. 후보가 앞장서서 용납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본심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겉으로 내뱉는 말은 네.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자, 이제 국민의힘 아직까지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김민전 의원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 관련된 거 이걸 우리가 자세히 좀 보고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 뭐 기사도 올리고 해서 의원들 모인 단톡방 단체 채팅방에 올려가지고 의원들이 항의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김민전 의원은 백골당까지 이제 불러오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극우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한테 선물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경찰이 시민들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모습으로는 곤란하죠. 그 우리나라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저희 국민들 시청자분들도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판단을 계속 내리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을 좀 보면 이념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 동력이 된다. 그리고 당 지지율 국민의 뜻이니까 겸허히 수용하겠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행사 기준 오락가락한다. 대놓고 법 무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너무나 이제 나라 국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어쨌든 야당 대표로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안정을 좀 꾀하는 모습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민주당의 이제 역할도 있고 이제 국민의힘의 역할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 이 국면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국정 운영과 또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특히 이번에 이제 빛의 혁명, 키세스 키세스 우리 전사들이 함께하면서 이걸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른바 극우 쪽에 있는 이 세력들이 또 뭉치면서 마치
양 진영이 대립을 하고 있듯이 또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이것도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면에서는. 그럼요. 그리고 네. 그 이른바 뭐 양쪽 다 강경파에서는 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도는 없다. 네. 근데 중도는 없지 않죠. 있죠. 음. 근데 중도는 움직이죠. 음. 그때 선거 때마다 그렇죠. 움직인다고요. 예, 중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네. 있습니다. 저는 아하. 제 생각엔 분명히 적어도 30% 이상의 중도층은 있어요. 네. 근데 거길 잡아야 무조건 선거는 이기는 것이거든요. 특히 대선은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방금 언급됐던 실용주의 예. 이런 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계속 더 자주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아. 지금 진짜 엉망이거든요. 엉망.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잘할 것이냐 이걸 평가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네. 이 취임이 이제 있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각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 트럼프의 칼날을 피하고 트럼프의 예봉을 피해갈까 막 고민하고 막 누구 보낸다 누구 만난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공백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는 리더십 부재인 상태니까 뭐 일부 정치인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핑계로 미국 갔습니다만 그건 정말 100% 핑계예요. 핑계. 아니 왜요? 트럼프 대통령 예. 잠깐이라도 만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니면 없죠. 거기에 예. 100m 이내에 접근했던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 명도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예. 취임식을 이유로 출국할 정도면 적어도 그 미국 국회의사당, 연방의사당의 우리식으로 로텐도 홀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그거 베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구조가 같죠. 가운데 이렇게 큰 공간이 네. 로텐도 홀 우리 명칭도 거기서 가져온 거니까 거기서 벌어졌던 취임식에 네. 참석했던 600명이 정말 참가 대상이고 초청받은 거예요. 상하원 의원들. 네. 예. 그다음에 그 전현직 600명 대통령. 빼고는 예. 초청받았다고 얘기는 약간 네. 갸우뚱? 아니면 이제 그 강당에 예. 그 들어갔던 1,200명까지 뭐 쳐줍시다. 예. 나머진 사실 초청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입장권을 구했던 거지. 그 아레나에서 열렸던 2만 명 좀 넘게 들어갔다는 거는 예, 체육관에서. 우리 잠실에 무슨 야구 보러 가듯이 입장권을 구했던 건데 사실 거기 들어가지도 예, 못한 사람도 예.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추워서 호텔에서 취임식 봤다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 여기서 보지 그러면 대구에서 그거 뭐 못 봐요? CNN이나 뭐 틀어놓으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아니 국내에서 뭐 극장 하나 빌려서 보든지. 아니 그러니까 호텔에서 그걸 봤다라니까. 국내에서도 방 안에 뭐 웬만한 미국 케이블 TV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저 예. 뒷번호 가면 맞아요. 그거로 보면 되지. 꼭 굳이 그거를 미국 가서 미국 호텔 방에서 봐야 되나? 그거 다 핑계예요, 사실은. 그렇네. 근데 나쁜 거는 네. 핑계 대고 예산 써가면서 뭐 가갖고 뭐 할 일도 없으면서 간 사람들도 다 나쁘지만 여기서 불질러 놓고 간 사람들. 여기서 예? 법원 습격하라고 사실상 선동하고 불만 질러놓고 지는 싹 빠져갖고 미국 간 사람들 정말 나쁜 거죠. 윤상현 나쁜 의원, 사람들이에요. 또 관저 앞에 갔던 뭐 나경원 의원 등등 생각이 나네요. 떠오르네요. 자, 홍준표 시장은 추워서 안 가고. 아니 하여튼 재미는 있는데 네. 좀 씁쓸한 재미야. 그런 거는 그 개그라고 해야 되나? 그 개그를 치고 있어 거기서. 허무 개그 느낌이 좀 드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글쎄요. 참 뭐 SNS 글도 여기에 남겼지만 제가 딱히 뭐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접 공부하신 분들은 의미도 없어요. 그거 보시면 볼 되고요. 의미도 없어. 그냥 네. 예산 써갖고 비행기 네. 비즈니스 타고 갔는지 뭐 퍼스트 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편한 좌석에 앉아서 미국 가서 아. 밥 먹고 뭐 예. 호텔 조식 먹고 오는 건데 여행 관광 보면 뭐 미국 한번 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 지금 대구 시민들도 화났거든요. 홍준표 시장의 행태에 있어서 화를 내고 있어요.